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기소를 못했는데 근데도 또다시 지금 12월 달에 특검을 하겠다. 약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총선 내내 이거 가지고 자기 가족 무슨 뭐 방탄이다 뭐다라고 떠들어댈 것이고 그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때마다 기사가 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게 총선 전까지 쭉 이어지다 보면은 그것도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. 네.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. 아.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 돼요. 네네. 그게 특검법이든 뭐 다른 법안이든 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무조건 국회를 존중한다. 다만 합의하지 않고 야당이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. 라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 네네. 문제될 게 없어요. 아, 그러면 합의가 됐냐 안 됐냐 요걸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리고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네. 이정수라는 검사가 네네. 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되어서 네. 1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. 그렇죠. 그야말로 탈탈 털었어요.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 소환 한 번 못했어요. 왜? 소환할 건덕지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이게 건조한 팩트입니다. 그걸 다시 특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못했는데 네. 이 정부 들어서 뭔가 불거졌다.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봄직하겠지만 그렇죠. 새로운 증거가 전혀 나오던가. 그렇지 않거든요. 1년 6개월을 이정수라는 이 김건희 여사만 털어라라고 특명을 부여받은 중앙지검장이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네네. 소환도 기소도 못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조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 말씀해 드려야지. 네. 이걸 가지고 우왕좌왕 받느니 마느니 뭐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봐요.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의 일정 부분 네네.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오래 갈 이슈는 아닙니다. 1, 2주면 마무리돼요. 그러니까 원칙 있게 뚝심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고 가면 돼요. 그러니까 장채고 지금 말씀은 원칙이 국회에서 합의가 됐냐 안 됐냐. 그 합의가 됐으면은 오케이 우리도 받아줄 수 있고 네.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과반이라고 하는 이유로 밀어붙였던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권으로서 충분히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까요? 이준석이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공정과 상식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악독한 거죠. 사악한 거고. 네. 악독하고 사악한. 진짜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끔 일부러 민주당에 맞게끔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어요. 좀 그런 거고. 뭐 저는 저렇게 이준석이 말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부안대동하고 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석이야말로 네네. 뭐 이런 특검이나 수사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? 어. 지금도 검찰의 본인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뭐 남의 사건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. 네. 참고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접대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공소시효 만료가 돼가지고 기소가 안 됐지만 근데 이제 무고죄죠. 무고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기소 의견으로. 근데 이게 총선 전에 아직도 기소가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뭐 검찰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. 그러니까요. 기소를 할 거면 하고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하면은 뭐 불송치 하던가 뭔가 검찰이 자꾸 들고만 있는 게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검찰은 검찰대로 빠른 수사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. 간단하게 좀 결론 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늦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신당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데드라인을 나름대로 정한 것 같더라고요. 12월 27일이라고 합니다. 네, 27일.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가 비대위원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날이라고 하는데요. 네네. 근데 뭐 본인한테나 의미가 있지. 네. 뭐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의미 있는 날짜는 아닐 것 같아요. 네. 국민들한테는 야 그때 비대위원이 안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을까. 진짜 싶고 지금 막 네네. 엄청 뻥카로 허장성세 허풍을 막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카드 게임에서 블러핑이라고도 하고 뻥카라는 단어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속되게
저작거리에서는. 네네. 현역 의원 누가 갑니까? 아. 오늘 아침 인터뷰 보니까 김웅 의원도 안 간대요. 아니 김웅 의원이 안 가면 진짜 갈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아 김웅도 안 간다 했나 보네 네. 벌써. 비명계가 올 것처럼 하다가 망신당했잖아요. 그렇죠. 비명계도 이준석 정도와는 같이 갈 수 없다. 싸가지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김웅도 안 가고 비명도 안 가고 그리고 천하용인의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도 안 간다라는 뉘앙스고. 아직은 뭐 허은하 의원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어. 뭐 혼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. 그쵸. 네. 지난번에 그 천하용인 4명에서 뭐 식사도 하는 사진도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그건 블러핑의 일종이네요. 네, 몸값 더 부풀리기입니다. 몸값 부풀리기, 몸집 키우기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요. 뭐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손 내밀고 끌어안는 거 좋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저희가 또 너무 휩쓸릴 필요 없다. 뭐 이렇게 되면 엄청 큰일 날 것처럼, 네네. 천지개벽할 것처럼 호들갑도 필요 없다. 어. 라는 말씀도 드려요. 매번 총선 전에 어. 정계 개편, 뭐 신당 출범, 탈당 이런 이야기는 늘 있었어요. 아. 늘. 그럼 뭐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선대위원장 그 얘기도 좀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네요. 네, 저는 뭐 우리 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자리 제안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, 네네. 그건 전부 다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. 본인도 인정했고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라고. 네.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였죠. 어제 이제 이기인이 나와가지고 마치 좀 국민의힘에서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바로 또 이준석이가 그런 일 없었다고 자기가 또 해명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나오는 방송마다 바로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였던 것 같은데. 네네네. 아, 네,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준석이가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신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블러핑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이거를 대꾸해주고 계속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냥, 안 좋으니까. 그냥 네. 무관심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리고 확실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난 대선 때도 생각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슈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. 민주당이 재미를 좀 뭐 봤죠. 공격을 많이 했죠. 그런 진짜 저질스러운 뭐 사생활까지 뭐 이런 거 논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했었는데. 또 이번에 할 게 뭐 뻔하다 보니까 이번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팩트 체크 해주고 계시고 저희 또한 열심히 이제 방송을 공유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허위 가짜 뉴스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호들갑을 안 떠는 것도 중요해요. 호들갑. 뭐 특검이 거부되면 어떻게 된다. 네.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. 그래도 과도한 호들갑이에요. 그 호들갑이 실체보다 이 현상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어요. 네. 뚜벅뚜벅 원칙대로 하면 돼요. 국민의힘이 할 거 잘하고 혁신 잘하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여야 합의하지 않은 법안과 뭐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라는 명분 세우고 뚜벅뚜벅 또 걸어가고 그렇죠. 대통령이 추가 장관 인사나 이런 걸 좀 참신하고 새롭게 하면 다른 이슈들도 다 지나갑니다.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. 네. 그래서 그 호들갑을 원래 좀 언론들이 많이 떨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KBS 방송 보니까 굉장히 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 총선 전에는 그나마 지난번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푸른 하늘도 언론의 문제라고 해주시는데 저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잠식될 것 같네요. 언론 문제는. 그럼요. 이제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KBS 뉴스도 어제 이제 박민희 사장 직접 나와가지고 사과까지도 하고 가짜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. 그러니까 KBS 뉴스가 이틀째 9시 뉴스가 결코 정부 친화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. 아, 그 중요한 그냥 포인트죠. 보도할 거 하고 그냥 공정한 보도로 바뀐 것뿐입니다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감격해서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.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났을 뿐 KBS가 지금 갑자기 뭐 친윤 뉴스가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보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건데, 그 당연히 되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가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저희 쪽으로 기울이겠다라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. 그냥 평범하게 맞추겠다라는 거니까. 물론 이제 아직까지 MBC나 이런 애들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때부터는 직무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. 마땅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? 뭐 대책 일단은 같은 거는? 방법이 없어요. 아.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.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재 판결이 나오는데 보통 한 6개월 걸린다고 보죠. 다음 총선까지는 방통위 업무 전체가 마비돼요. 그래서 다른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. 사실상 추천이 좀 어렵고 네. 부위원장 혼자 대행을 해서는 의결이나 이런 걸 진행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
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연구해야 될 시점이긴 해요. 네. 이대로 그냥 총선까지 방통이라는 중요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그냥 다 마비되게 놔둘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. 민주당이 이 밀어붙이는 거 나쁜 건 나쁜 거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.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욕만 하고 6개월 동안 방통위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맞냐? 그렇죠. 이런 전략적 접근과 고민도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지금 그래서 KBS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, 근데 지금 이제 봉봉솜사탕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두고 봐야 되겠죠, KBS도. 근데 MBC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,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좀 잡아줘야 되니까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어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탄핵소추안 5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. 그렇게 어거지로까지 방통위원장을 마비를 시키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.